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바다 하면 떠오르는 동물, 바로 고래인데요. 고래와 인간을 주제로 한 소설 모비딕을 따라서 고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김은하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뭐 저만 고래에 관심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우영우 변호사라는 그 드라마가 네, 드라마. 굉장히 그때 호응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때도 고래가 나왔죠. 우영우 변호사가 뭔가 집중하거나 뭐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고래 이름을 이렇게 네. 외치면서. 네, 고래를 외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잠깐 고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제가 한 권의 고래에 관한 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기도 했지만 저는 소설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 허먼 멜빌의 그 모비딕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읽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데 거의 아무도 잘 읽지는 않는, 원래 고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두껍기도 너무 두껍고 그때 제가 멜빌의 소설을 막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어떤 수수께끼랄까? 그런 좀 어떤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의문이 들으셨어요? 그 허먼 멜빌이라는 소설가가 그러니까 이걸 19세기 소설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꽤 오래전 네, 네. 소설이네요. 네, 이게 1851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실제로 멜빌이 태평양 바다 당시에 이제 포경선을 타고 직접 선원으로서 다녔던 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쓴 소설인데 문제는 그 소설을 자기가 써놓고 그 소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참 사악한 소설을 썼다.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또 그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소설은 어떤 세계의 복음서가 될 겁니다. 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굉장히 모순된 말을 이렇게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그걸 좀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고 싶었고 그 또 때마침 그때 막 코로나 지경이었고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였고 중간에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제가 좀 우리나라에도 사실 울산 같은 그 장생포가 옛날에 대표적인 사실 고래하고 인연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고래와 관련된 장소를 좀 답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네. 시작이 되셨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또 이게 고래 도시 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울산 가보신 적 많으시겠어요? 울산에 가면 그 장생포 가면 물론 고래 박물관도 있고요. 또 네. 고래 문화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생포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대표적인 일제시대부터 대표적인 그 포경을 항구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기보다는 저는 옆에 울주군 그에 가면 그 유명한 반구대 암각화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 들어봤어요. 역사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네. 유명한 곳인데 사실은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인간과 이 사람과 고래 간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그 유적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위에다가 그것도 그냥 뭐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이 돌도끼 같은 걸로 그걸 안쪽으로 이렇게 암각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 한 수십 마리의 고래들이 암각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한 종수마다 한 50마리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그 꼼꼼하게 관찰했는지 이 통나무배를 타고 수십 명의 그 신석기들이 창을 들고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이라든가 등등 너무나 섬세하게 고래가 이게 그림이 그 암각화가 새겨져 있거든요.
반구대 암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나요? 그 새끼 고래를 덤에 업고 있는 고래를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약간 혹등고래 같기도 한데, 그걸 보면서 그 신석기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새겨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뭐 고래 사냥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혹등고래들은요, 자기 이 새끼를 보호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그러니까 협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 새끼를 둘러싼 엄마의 그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공동 육아를 합니다. 혹동고래가 정말 놀랍게도. 근데 그런 걸 관찰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전율이 느껴졌던 거죠. 그 울산에 또 장생포에 가면은 고래 박물관이 네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뭐 외국인 동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고고학자, 네. 그 해리슨 포드가 모자를 쓰고 채찍을 들고 네. 고고학자로 나와가지고, 그죠? 그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된 고고학자가 있거든요. 네.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미국인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1912년에 한국에 와요. 일본을 거쳐가지고. 네. 왜 왔느냐 하면 한국에 귀신 고래들이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래 와갖고 그때 이제 장생포가 워낙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포경 기지니까 같이 그 포경선 타고서 관찰도 하고 실제로 건져 올린 그 포경 그 고래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미국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국계 귀신고래라고 딱 붙였어요, 그분이. 그걸로 이제 한국계 귀신고래가 좀 이제 유명해졌군요. 예, 유명해졌고, 네. 그래서 아마 울산시에서는 그걸 이제 기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고래박물관 옆에 보면 그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의 동상이 거기 서 있습니다. 이제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래잡이를 하지 네.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포경 산업이 금지가 됐고 울산도 이제 포경 도시에서 공업 도시로 좀 변화가 됐어요. 네네. 네. 이런 걸 좀 바라볼 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울산이라고 하면 70년대 그죠 중합 그런 공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지금도 그렇죠. 뭐 자동차, 조선, 특히 석유화학이라든가 네. 이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고의 그런 공업 단지인데 물론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에는 그 장생포 중심의 이제 포경이로 이제 울산이 많이 제일 유명했고 누군가들에겐 자기 가족을 위한 생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생계 수단이었죠. 예, 생계 수단이었죠. 요즘처럼 지금은 이제 고래가들이 많이 멸종위기가 왔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고 고래도 보호 대상이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울산시에서는 매년 얼마 전에도 고래 문화 축제를 열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는 과거처럼 포경이 대표적인 도시가 아니고 어쩌면 고래라든가 이런 해양 생물들을 가장 잘 보호하고 그죠? 보존하고 역사적인 도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래 생태 도시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에 이렇게 고래잡이가 금지가 되어 있어도 암암리에 또 실행되고 있는 네, 곳들도 네, 네. 많잖아요. 네, 네, 안타까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1986년 이래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게 조약이 맺어져 가지고 포경이 금지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2019년인가
그쯤에서 아예 그걸 조약을 탈퇴하고 우리는 계속 고래를 잡겠어. 네. 그러면서 물론 핑계는 그죠. 연구 우리는 목적. 고래 연구, 네. 뭐 자료조사 이런 참 말만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계속 고래를 포경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서 전통적으로 매년 특정 기간을 잡아서 돌고래를 이렇게 이 바닷가로 쫙 그냥 유인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그 바다가 온통 피로 물들 정도로 그렇게 돌고래들을 수백 마리 막 사냥을 하는 지금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덴마크 제도 페로 제도라고 하는 북유럽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적 두 군데에서 그렇게 아직도 고래를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입장은 그런 거죠. 이건 우리 전통 문화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문화란 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통도 그 이전에는 그런 전통이 없었다가 생겨난 것이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고래고기 안 먹어도 그죠?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고래를 또 애정하시잖아요. 고래에게 뭐 하고 싶은 한마디 이런 거 있으신가요? 고래야 미안하다. 어떤 부분에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고래와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과거에 해왔던 일도 사실 미안한 일이고요. 또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고래나 바다나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잘 하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미안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그런 연대를 해서 고래에게 좀 미안하지 않도록 함께 그런 좀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낙 옛날부터 인간과 고래 이 둘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은 또 친밀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고래 그 나아가서 이렇게 생태계 환경 보존까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